발생했던 이른바 서울역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피해자는 이 계획적인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피해자는 서울역 공항철도 출구 쪽에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가 다가와서 고의로 이제 몸을 부딪힌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제 고의로 몸을 부딪혔는데 거기가 되게 한산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부딪힐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뭔가 부딪혔고 당연히 이제 부딪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주먹이 날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런 큰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 용의자의 열차 탑승 내역도 전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사 내에 카드를 사용한 기록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건 경위를 들여다봤을 때 고의로 지금 폭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획적인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피해자의 상황은 어떤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피해자는 지금 이제 얼굴을 가격을 해서 얼굴에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뼈가 조금 이렇게 다치는 뼈가 이제 골절되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했다시피 원칙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 의도적이고 충분히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냥 어깨를 부딪혔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세게 부딪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항의하자마자 곧장 어떤 폭행을 가했다 이런 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무차별적 폭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사실 저런 어떤 상황 속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사실 4호선 갈아타고 여기 올 때 저 공항철도를 타고 오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피해자들이 모든 시민들이 혹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이 당사자, 즉 가해자를 지금 이제 붙잡아서 이 내용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제 피해자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저희 잠시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광대뼈가 몇 개 조각으로 이제 부서져 있는 상황, 의료진들은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폭행 피해자의 인터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항철도가 있던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택시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넓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성이 의도적으로 제 오른쪽으로 다가와서 오른쪽 어깨를 심하게 가격하더라고요.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굉장히 세게 부딪히면서 욕을 하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화를 내면서 지금 뭐라고 했냐라고 소리를 쳤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왼쪽 광대뼈를 가격을 해서 제가 잠깐 한 2m 정도 기절을 했던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병원 검사를 받고 나니까 광대뼈가 다 박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피해 여성은요, 이 가해 남성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네, 피해자는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인상착의를 밝혔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로 보이고 키 180cm 정도의 흰색 면 반팔티와 주머니가 달린 베이지색 면 바지를 착용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곱슬머리에 쌍꺼풀이 있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이 해당 장면이 찍힌 CCTV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서울역 공항철도라고 하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를 지금 촬영한 CCTV 영상은 전혀 없다라고 하고요.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해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는 이제 만약 CCTV 사각지대라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 벗어나게 된 외곽에 CCTV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는 가해자 인상착의도 기억하고 있고, 근데 가해자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답답하고 좀 이제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는 대목인데요. 사실 뭐 CCTV가 전체를 다 비출 수 없고 일정 부분의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CCTV를 조사하는 기법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최고라고 본다면 국민 피해자가 그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말했고 거기에 대한 옷 입은 형태와 머리와 그다음 외관을 말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따라가서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 역의 입장에서는 CCTV가 한 4군데 정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경찰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피해자의 마음에 조금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는데 내가 범인을 잡을 수 있 경찰이 범인을 잡을 수 있 철도 경찰을 말하는 거죠? 철도 경찰이 말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물론 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명히 잡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공권력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확신이 없다. 이러면 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안 잡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CCTV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지금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용의자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26일이었잖아요. 예. 지금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난 지났습니다. 상황이죠. 이 피해자는 경찰의 이런 그 수사 태도를 좀 지적하면서요. 우려의 시각 좀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목소리 잠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를 해서 피드백을 요청했을 때 네. 돌아오는 반응은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좀 약간 심드렁하고 무성의하게 느껴져서 왜냐하면 그냥 CCTV를 보고 있다라는 대답만 반복을 하셔서 네.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개인 SNS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 그 서울역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요. 소셜미디어에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금 예. 피해자가 굉장히 무작위로 선정이 됐다는 점, 그리고 피해 사실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분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약간 성별 대립으로 가려는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사실 2016년도 강남역 사건 이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 지금 여성들의 많은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피해자가 약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여성이어서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가서 서로의 성별 대립, 혐오를 일으켜 버리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빨리 이게 가해자가 특정이 되고 이제 죄에 맞는 형벌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의자가 빨리 특정이 돼야지 이 관련된 사건의 어떤 배경을 놓고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